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함수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함수의 안쪽이 까맣게 돼 있죠? 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블랙박스다, 검은 상자죠. 검은 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안쪽을 볼 수 없는 검은 상자인데 이것이 그 숨기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데 정보 은닉 기능을 하고 정보 은닉은 추상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프로그래머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함수는 본래 그 수학에서 얘기한 함수는 fx죠. 펑션 x, y는 이렇게 하면 y는 함수의 return value고요. x는 함수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인풋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x1, x2, x3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결과, 이 y는 얘 펑션 이름을 하나 지을까요? 이번에 g라고 하면 G, X1, X2,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 리턴 밸류 있는 건 아직 안 배웠고요. 리턴 밸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함수 전에 먼저 if 스테이트먼트가 네스팅된 구조를 봤는데요. 네스티드 스테이트먼트는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중첩문이라고 하고요. 중첩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ested statement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바깥에 if가 있죠. 바깥에 if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if문이 중첩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덴테이션 수준이 더 깊어지죠. 깊어져서 사실은 이거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좀 복잡하게 보여요. a가 0보다 크면 양수라고 출력하고요. 양의 값. a가 0이면 제로, 아니면 음이라고 출력하는 건데 이게 뭐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도 인덴테이션이 깊어졌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elif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lse if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else if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지운 거죠. 지우고 합친 형태죠. 그렇게 되면 네스트된 구조를 이렇게 딱 평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if문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중첩되어 있는 if문이 없고 하나의 if문인데 이제 조건 검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if문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결과는 똑같아요. a가 양수면 포지티브, 0이면 제로, 아니면 네거티브라고 출력하는 그런 같은 의미의 중첩되지 않은 그런 if문을 elif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while문은 if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키워드 if만 while로 딱 바꾸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if문은 이거죠. 쭉 흘러가다가 만약 여기 if였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니 이걸 검사하죠. 검사해서 yes면 여기 있는 그 프린트랑 a랑 이걸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고 딱 지나가는데 만약에 no다. 0보다 크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while문은. if의 경우에 이렇게 가는데 while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while의 경우에는 조건 검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조건 검사하는데 a가 0보다 크니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걸 수행하는 건 똑같아요. yes 하면 수행합니다. 수행하고 나서 무조건 다시 검사하러 가요. 무조건 다시 검사하러 가고 no 그러면 이 포문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no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흐름에 고리가 생겼잖아요. 고리가 생겨서 이렇게 고리 생긴 이런 형태를 루비라고 합니다. 반복문 루비라고 하고 이 흐름도에서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루비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A 같은 걸 뭐라고 불렀죠? 제어 변수라고 했죠. 제어 변수는 보통 while의 안쪽에서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제어 변수를 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 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변경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변경하면 무한 룹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무한 룹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컨트롤 키하고 그 다음에 C 키를 눌러서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중단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이걸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컨트롤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펑션 이그젬플인데요. 앞에 while 이그젬플을 가지고 그 프린트에서 별표를 출력하는 거예요. 한 줄에 10개를 출력하는 거죠. start 10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할 때 이렇게 3번 그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정의고요. 함수 정의고 여기는 함수 호출이죠. 이 3개는 함수 호출. 그래서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start 10일 때 이 10 항상 10개만 출력하는 것보다는 임의의 것으로 출력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star 하고 10을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넣고 싶죠? 뭐 어차피 글자 수도 똑같은데 그러면 10개를 받아서 그만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10개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있던 n을 매개 변수로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로 만들고 매개 변수로 하면 이때 주어진 얘는 10은 뭐라고 하느냐? 인수라고 하죠. 인수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 10이 이쪽에 이렇게 딱 대입된 것처럼 전달이 돼요. 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n은 10이라고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똑같겠죠. n이 아까 10 대입했을 때 10개 출력했으니까.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10도 할 수 있지만 8도 할 수 있고 9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여기다 while을 한 번 더 했었잖아요. while 해서 n이 10보다 작으면이었나요? 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star n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켰죠. n 플러스 1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n은 처음에 1이겠죠. 1. 이렇게 해서 한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샌드위치 모양으로 이렇게 별이 출력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 출력하고 2개 출력하고 해서 10개까지 그런 것을 아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펑션은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블랙박스 코드라고 하죠. 블랙박스 코드는 내부를 알 수 없는 내부가 숨겨진 코드예요. 그 박스 내부가 숨겨진 거죠. 그 박스가 지금 함수죠. 그래서 함수를 블랙박스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있는 건 숨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보 은닉이라고 하고요.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하고 그거는 큰 범위로 보면 추상화의 범주에 있다고 합니다. abstraction은 추상화예요. 추상화는 뭔가를 숨기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뭔가를 숨기는 건데 숨긴다고 하면 뭐 좀 안 좋은 느낌이죠. 숨김보다는 생략하거나 간략화하는 거죠. 간략화하는 게 이제 추상화인데요.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세부사항을 잊어버리고 세부사항을 잠시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스타 n이라고 하면 스타 n을 어떻게 출력할 건가는 생각하지 않고 스타 n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블랙박스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while로 지금 이제 while이잖아요. while로 구현을 하든 이건 구현 1이죠. 이런 구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더 좋은 간단한 구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리피티션으로 구현하는 거죠. 반복으로 구현하는 건데 구현 툴을 찾으면 외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안에 블랙박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더 큰 자유도를 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추상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 나중에 더 좋은 솔루션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함수를 앞으로 좀 더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다른 것보다 일찍 가르쳐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함수도 잘 써야 되겠지만 필요한 함수가 있으면 잘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요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